예, 감사합니다. 정읍고창의 유승민 의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기준금리 0.25% 낮추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하셨죠. 네. 보름 전 7월 3일 날 정부에서는 2.4 내지 2.5%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왜 이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보름 만에 이런 차이가 나왔는데. 그 정부가 아무래도 조금 시기가 앞당겨 있다 보니까 그 사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안에 있을 거고요. 아니, 15일 사이에 이렇게 0.3 내지 0.2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까 이게? 저는 이게 하여튼 한국은행의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은 정부의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과 15일 사이에 뭐가 반영이 돼서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전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중요한 변수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의 그 변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인데 분명히 지금 한국은행이 보는 것과 정부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는 조금 더 저는 우리 같은 정부 기관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심각한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이게. 뭐 경기가 나쁘고 좋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2.2%로 지금 전망을 하신 거죠. 거기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 효과가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뭐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일본의 무역 보복 효과가 이 시간 이후로 진행이 된다면은 2.2%보다도 더 낮을 가능성이 저희들이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보다 자꾸 악화되거나, 아니 뭐 부분적인 반영이면 얼마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2.2%.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아니, 좀 숫자로 말씀을 해야지. 2.2%라는 전망을 했으면은 숫자로 말씀을 해야지. 뭘로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더 좋습니다.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뭐 부분적으로 뭐 반영은 된 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악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본격 반영이 되면은 더 심각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더 악화된다면은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아마 할 그러면은 추경 6조 7천억 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추경 효과는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습니다. 된 거예요? 6조 7천억 원이 처리될 걸로 예상하고 2.2%라고 보는데 만약에 저 자유한국당에서 끝내 추경 처리 안 해줘가지고 추경이 안 되면은 더 떨어지겠네요. 그 반영한 만큼은 좀 얼마 정도입니까 그게? 반영한 거는 한 0.1 이하입니다. 0.1 이하. 예, 좋아요. 반영이 지금 여기 된 거예요 추경 효과가. 근데 만약에 추경이 처리가 안 되면은 그만큼 더 빠지네요 성장률 전망이. 전망치로 0.1% 포인트 정도 더 빠지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한 뭐 0. 예, 좋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지금 0.25% 포인트 낮춰가지고 1.5%로 낮췄는데 이것도 반영이 된 거죠. 지금 2.2%에는. 아니 2.2% 할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2.2%라고 전망을 하시면서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0.25% 포인트. 그러면은 그 낮춘 효과까지를 반영한 것이 2.2%로 봐야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했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금리를 0.25% 정도 낮추면은 어느 정도 성장 효과가 있습니까? 성장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시차가 있어서 금년에는 크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 이후 제가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거시계량 모형 분석에 의하면은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0.05% 첫 해에는 0.05% 포인트 높아진다. 2차 년도에는 0.07% 포인트 높아진다 그랬는데 이 0.05% 포인트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2.2에는. 그러면 2.2보다는 조금 높아질 수 있겠네요. 2.25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금년에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금리 인하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기 부진의 원인이 통화량 부족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총재께서 생각하실 때. 저희들이 소위 저희들은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측 어떤 충격이 더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 부진의 요인을 보면은 대내적으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시행과 반도체 가격 하락,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또 일본의 이제 무역 보복 예상되는 일본의 무역 보복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현재 경기 부진이 가속화되고 초래되고 있는 거지 통화량 부족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성장에 대비해서 이번에 이 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번지수를 좀 저는 잘못 잡은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통화 정책의 효과가 물론 제약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좀 회복시켜 갖고 궁극적으로는 소비라든가 투자에 좋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근데 걸 보고 있습니다. 물가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안 될 거다라고 아까 인사 말씀에도 그렇게 들어있고 그러던데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물가는 금리 말고 기본적으로 경기 말고 따진다면 금리 말고 예를 들면 그 대외 요인이 큽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7% 인하가 9월 1일 날 폐지되죠. 뭐 다른 조치가 없다면 유류세 7% 인하도 되고 있는 것이 다시 환원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유가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또 크다 그 말씀. 그렇죠. 국제 유가도 지금 현재 이란, 영국, 유조선, 나포 등 중동 위험성이 고조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물가 이번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좀 아니한 생각 아니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그날 금리 인하 후에 브리핑에서 우리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향후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는 실효 하한까지는 아직 근접한 것이 아니다 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대응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꼭 저는 미국의 그 금리가 현재 우리보다도 한 1%포인트 높은 실적, 상황, 이걸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본 유출 문제.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아주 신중을 해야 된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입장을 밝혀주세요. 지금 현재 추가 인하 여부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대응할 그런 기조는 유지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다시 부동산 가능성이 높고 유동성 흔적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꼭 염려를 하시고